2024년 6월 8일 토요일 낮 12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집 거실에서 보는 바깥 풍경입니다. 왼쪽에는 쌍용 아파트가 이제 여기 금년 12월 달 내년 1월 달 되면 입주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지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 공터에 있는 것은 프루지오 센트럴 파크인데 2027년 4월 입주니까 한 3년 뒤에 이제 입주를 목표로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는 제가 몇 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현장에 올 때 보면은 여기가 산이었어요. 산. 야산입니다. 야산. 야산이고 공장이 있었고 그러는데 야산을 그냥 다 깎아버렸습니다.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었습니다. 큰 산은 아니고 야트막한 어떤 동산이고 이 자리는 원래 그 산소 무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새로 들어오실 분한테는 좀 그렇는데 하여튼 그 공동묘지 같은 것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이제 이장을 하고 이 자리는 뭐 옛날 그 모습은 아예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가 오는데 이거 내 모습이 오늘은 아이고 이 안마기 산지가 좀 오래되는데 안악인데 상품이 오래 쓰다 보니까 이 뒤에는 보니까 이게 좀 상하더라고. 여기 보니까 막 벗겨지고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안악이지 안악 여기 전화를 했더만은 이거 무료로 교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면은 말이지 거기에 막 몰두를 내버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요.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좀 많이 못했는데 뭐 한다 하더라도 출근 시간이 한 20분 정도 우리 회사 이제 그 버스 정류소 가락중앙 노인관이지 가락중앙 경로당 거기에서 우리 회사까지 가면서 이제 아침 새벽에 유튜브 찍은 것이 한 2번 있고 그 외로는 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렇게 동영상 찍어 놓은 것이 없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쉬는 날이니까 좀 편안하게 좀 동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니까 상당히 기분이 좀 좋다 할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회사에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우리 회사 주변으로 회사 담벼락 쪽으로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한 60그루 정도 심었어요. 60그루 한 70그루 정도 심었어요. 70그루 정도. 그래가지고 편백나무하고 뭐 소나무, 편백나무, 소나무, 장미 그리고 감나무도 심고 또 자두나무도 심고 이렇게 쭉 심었어요. 심었는데 그 뿌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이거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내가 할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좀 늘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 내릴 때까지 한 2달 정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물을 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 일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종합 소득세를 제가 냈어요. 나는 머리 털라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진짜 뭐 새로 경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장모님 돌아가시던 날에 내가 이제 그 여기 말고 대신동에 부산 여기는 김해고 경남 김해고 대신동에 내가 태어난 집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가니까 그 세무서에서 부산 국세청 부산 서부산 세무서에서 무슨 편지가 와 있더라고. 그래도 보니까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설명하면 기는데 종합소득세를 420만 원 정도 냈어요. 내고 거기에 420만 원에 10분의 1, 42만 원은 또 부산 서구청에서 또 서구청 세무과에서도 또 한 달 뒤에 또 날라왔더라고. 그래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구청 세무과에서 뭐 세금 내라고 온 거는 내 처음이에요. 금년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아주 뭐 모든 것에 있어서 뭐 납부해야 될 것은 아주 진짜 아주 신속하게 내버립니다. 그래서 뭐 그래 했는데 그 공무원 생활 이제 제가 하고 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 하고 우리 회사 이제 지금 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소득이 있으니까 공무원 연금 플러스 이제 지금 회사 다니면서 소득이 있으니까 그것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또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내가 좀 내하고는 관계 없는 줄 알았더만은 여하튼간에 그래 냈어요. 그리고 금년에 금년 5월달에 지금 6월달이잖아. 그러니까 지난달에 또 그거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5월 1일 아침 6시 한 반부터 하니까 안 되더라고. 7시부터 하니까 바로 그 뜨더라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지고 그 납부했다고. 내가 이제 그게 금년에는 한 70만 원 정도 가까이 냈어요. 그리고 70만 원에 10분의 1이니까 한 7만 원 정도 부산 서구청 세무과에서 이제 그것도 발표한 게 있더라고. 그걸 찾아가지고 납부했다고.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국세청에서 이제 그 납부해라고 영수증 오기 전에 내가 미리 찾아가지고 그 한 자진 납 신고해가지고 한 거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거기 2023년도 거를 이제 금년에 한 거고 2022년도에 소득이 많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래 합쳐가지고 한 국세하고 지방세 합쳐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냈다고. 거기 왜냐하니까 하여튼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깁니다만은 뭐 좀 하여튼 그래 소득이 있으니까 내야지. 그런데 내가 처음 몰라가지고 이럴 때는 상당히 내가 놀랐습니다. 종합소득세하고 내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줄 알았는데 나도 관계가 됐다 이래가지고 어제 아래 내가 또 아는 지인이 말이지 자기도 종합소득세 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예상외로 많이 나왔다. 근데 금액은 알아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세무서 갔다 그러더라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세무서에 찾아왔다 그러더라고. 종합소득세가 뭐 좀 많이 나왔다든지 안 그러면 왜 나왔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좀 의문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어떤 그런 방을 또 특별히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전에 언제더라? 내가 몇 달 전에 서울에 내가 갔다 오면서 서울역, 서울역에서 이제 잠시 기차를 기다리면서 편의점 가가지고 내가 뭐 하나 사려고 보니까 편의점에 신문이 있더라고. 신문에서 보니까 신문 표지에 세금이 이제 엄청 많이 부과가 되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거 너무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못 내겠다 또는 이제 항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다 그러더라고. 뭐 그런 신문이 나왔더라고요. 내가 사진을 안 찍어놔서 좀 그거 한데 그럴 땐 앞으로는 좀 찍어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거 잘 찍어 놓는데 그날은 내가 안 찍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세수는 부족한데 세수가 자꾸 이제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돈 쓸 거는 많고. 그런데 어제 아련가 며칠 전에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온다 뭐 이래가지고 그거 시추하는 데만 해도 돈이 많이 든다고. 지금 대한석유공사에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거기 산업부에서 이제 대한석유공사는 이미 이제 거들나기 일보 직전이야. 돈이 없어. 그래서 산업부 정부에서 이제 대한석유공사에 돈을 줘야 된다고. 줘야 이제 몇 조를 줘야 거기서 이제 시추하는 그것을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뭐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예산이 정확하게 잘 쓰여지고 이렇게 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은 화이트 칼라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이제 어떤 사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할 때 2억으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드는 것은 1억인데 2억으로 해가지고 7천만 원은 이제 자기가 먹고 또 3천만 원은 그것을 아는 사람한테 주고 뭐 이런 범죄가 엄청 많아진다 그러더라고. 석유 시추하는 것도 말이지. 여하튼 간에 이거 정말 서민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 말이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범자스럽습니다. 그걸 떠나서 이제 뭐 내가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일본에서는 103세 되는 노인도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니까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 103세. 그러니까 연금 받아가지고서는 못 사는 거예요. 연금 받아가지고서는 연물가도 오르고 기타 지출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다 말이에요. 직업이 있어야만이 되지. 없으면은 힘들다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또 해야지. 내가 뭐 공무원 연금만 받고는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공무원 연금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하여튼 나무에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주는 것도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 새로 더 늘은 거지. 얼마 전에는 코로나 한참 심하게 일어날 때는 매일 아침 코로나 소독도 했어요. 그러니까 분무기 같은 거 뒤에 이제 이렇게 메고 소독약을 이제 그게 통에 실어가지고 농약 치듯이 펌프질 하면은 쫙 빠져나온다고 물이 뿜어낸다고 소독. 그것을 또 한 몇 년 했어요.
그 사무실에. 그때는 굉장했거든. 몇 년 전에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는 정말 마스크 안 끼면은 큰일 났다고. 어디 가서 뭐, 그, 버스 타는데 마스크 안 끼면은 버스 탈 수가 없었어요. 탈 수가 없었어요. 식당에 가도 적고, 이름 적고, 그리고 몇 사람만 받고, 몇 사람은 못 받고, 어디 가더라도 거리 띄우고, 굉장할 때가 있었다고. 참, 진짜.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그때는 그러니까, 그 소독, 하는 것도 내가 했고. 요즘에는 그래,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한 70그루 정도 될 거야. 심어가지고, 나무에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오늘처럼 비가 이렇게 와버리면 안 줘도 되거든. 그래서 요즘 일기예보를 잘 봐요. 일기예보 보고 비 오기를 많이 기다린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이 6월 8일이니까 아마 6월 한 20일쯤 지나면은 장마거든요. 장마 기간이 크게 보면 한 달 가요. 한 달 갑니다. 내가 왜 장마에 관심이 많느냐 그러면은 내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외근을 많이 했다고. 외근을 많이 하면은 오토바이를 주로 많이 탔어요. 자전거 탈 때도 있지만은 오토바이를 많이 탔다고. 그러면은 비가 안 오면은 뭐 상관은 없잖아.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은 쫄딱 맞아 버려요. 일반 오토바이가 승용차하고 틀리잖아. 승용차야 비 막을 수가 있지만은 오픈카 아닌 다음에야 비를 막을 수가 있지만은 오토바이는 안 그래요. 비 오면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많이 겪다 보니까 기후에 일기예보에 엄청 관심이 많다고. 그래 하다 보면은 1년 중에 가장 비가 많이 올 때가 장마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체로 보면은 6월 한 20일부터 해가지고 7월 한 중순까지 약 한 달간이라 한 달간에 비가 엄청 올 때도 있고 또 안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장마 기간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이제 한 열흘 있으면은 장마가 오면은 그렇게 나무에 이제 물을 안 줘도 되니까 내가 좀 수월할 것 같은데 그 생각도 해보고 그래요. 나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뭐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잘합니다. 정리정돈을 잘하고. 정리하고 정돈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어떤 분이 묻는데 정리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집안에 막 놔두는 게 있다고.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 이상 한 번도 안 썼다 그러면은 그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낫다고. 그래 안 하면은 집이 쓰레기 천국이 되거든요. 쓰레기 천국이 돼요. 진짜 그런 집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언젠간 쓰겠지 하고 이렇게 놔두다가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루에 한 개씩 우리 집에 필요한 것이 불필요한 것이 뭔가. 밖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은 집에서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도 좋다고. 딱 봐가지고 이거는 쓸 수 없는 거다 싶으면 하나씩 살살 버려야 돼요. 하여튼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거 이게 정리라고. 정리가 아주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정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찾으려면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놓는 거 이게 정돈이에요. 정돈. 어떤 물건을 있는데 이게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또 사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드라이버가 어디에 있다, 망치가 어디에 있다, 볼펜이 어디에 있다 이러면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싹 있어가지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이 정돈이라고. 그래서 정리정돈이 잘 되면은 부자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정리정돈이 안 되는 사람 치고 부자 되는 사람은 거의 드물거든요. 나는 뭐 부자라고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생각해도 좀 신비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강정산을 한 20년 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집이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강정산을 뭐 보통 뭐 한두 달 이렇게 믿다가 나가는 사람, 뭐 한 몇 달 이렇게 믿다가 나가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자기 뭐 회비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뭐 10만원, 20만원 뭐 보통 이래야 되고 어떨 때는 한번 천도제까지 지내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 그러면은 그런데 그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 그 사람 얼굴이 다 틀리듯이 다 신앙하는 것도 다 틀려요. 그런데 꾸준하게 한 달에 자기 수입의 10분의 1 그러니까 봉급을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최소한 월 30만 원 정도 매달 내면서 신앙, 그게 최소 기본이라, 거기 매월 이렇게 봉급에서 10분의 1을 내면서 거기서 또 특별할 때는 돈을 많이 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 살리는 일이다 그랬으니까 많이 낸다고. 뭉태기 돈을 막 낸다고, 그냥. 많이 낸다고. 그러면서도 뭐 집을 지탱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내는 사람은 엄청 많이 내요. 거지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내가 이제 우리 집에 제사를 안 지냈으면은 아마 그래서 없어질지도 모르지. 아주 미쳤으니까. 초광적으로 믿었다. 뭐든지 초광적으로 믿었으니까. 기독교도 그렇고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광적으로 믿었고 그랬으니까 내가 자신이 있잖아. 초를 한 100개 붙이고 초광적으로 믿었다고. 그래 보면 돼.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다 끌어모아 봐라.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을 싹 다 더해봐라. 안 그래 곱해봐라. 곱해봐라고. 내가 보면은 그 해운대 백사장이 모래알 하나도 안 돼. 모래알 위에 묻어있는 먼지도 안 된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강정산을 믿을 때도 아주 열심히 믿었다고. 믿을 때는 돈을 많이 내요. 우리 집에 제사를 안 지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집이 팔리고 뭐 이 집이 아니고 집이 벌써 거지가 돼가지고 참 진짜 없어졌을 거야. 그런데 제사를 아주 극진히 모신단 말이야. 그거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내가 배운 거니까.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제 내가 그 집안 내역이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제사를 극진히 모신다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은 네 보고 죽으라는 말하고 갔다고. 기독교 믿는 사람 앞에 이 성경책 불태우고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그 강정산 열심히 믿는 사람 앞에 말이지. 훔치 태öl천 상원군 훔리 지하들의 훔리함리 사파 태울 줄지 말고 뭐 강정산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전도하지 마라. 그거를 뭐라 그러나 전도는 이제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고 강정산 믿는 단체에서는 포교라 그래. 포덕이라 하기도 하고 그 제순진리에서는 포덕이라 그러고 강정산 믿는 단체에서는 포교라 그러지. 포교하지 말라는 거하고 같다고. 지금 우리 그 허경영 신인님을 엄청 믿는 사람 앞에서는 니는 앞으로 하늘군 가지 마라. 허경영 보고 신인이라 부르지 마라 하는 것 같다고. 허경영 열심히 믿는 사람 앞에 허경영 신인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앞에 허경영 신인이라 하지, 허경영을 신인으로 부르지 마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부르겠느냐고. 열심히 믿는 분한테 마찬가지라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제사 지내지 마라 이러면 죽으라는 것 같다고. 차라리 내 죽겠다 이래버린다고.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그 1년에 한 번 음력 10월달 되면 꼭 시사 지내러 가신다고. 그 많은 조상님을 다 찾아 뵈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님, 할아버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내한테는 고조 할아버지지. 그분들이 산소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전부 다 산소 다 찾아가시면서 시사 지내시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그런 것을 내가 쭉 보고 배웠잖아. 그런 토대 위에서 기독교도 공부하고 불교도 뭐 강정산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을 보고 듣고 자라온 내로서는 제사 안 지낼 수가 있나. 뭐 제사 지내는데 전세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 3년 지나면 또 바뀌고 뭐 그러잖아요. 전세 계약 안 해주면 또 딴 데 이사 가야 되고 또 딴 데 이사 가야 되고 그러는데 제사 지내면은 이게 우리 집은 제사 1년에 한 10번 지낸다고 10번. 그러면은 고조 부모님 따로따로 지내요. 고조부, 고조모, 정조부, 정조모, 조부, 조모, 아버지, 어머니, 동생 9번이잖아. 그 명절 2번, 11번이지. 그래 지내는데 이 짐이 많아요. 제사 지낼 때 그게 우리 내 집사람 보고 그런다고. 좀 제발 좀 정리 좀 해라. 좀 불필요한 거 버리라 그러거든. 버리라 그러면은 이 우리 집에 제사 안 지내면은 한 절반은 버릴 수 있다 그러더라고. 저기 식기 말이야, 식기 뭐 그릇 같은 거. 그 제사 지낼 때 제기가 있잖아. 제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하는데 뭐 필요한 게 많아요. 예. 차리 놓은 거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차리 가서 준비하려면 그 엄청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병풍도 있어야 되잖아. 병풍. 그리고 판도 있어야 되고 밑에 그 돗자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짐을 들고 이사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되겠느냐고. 예. 그리고 집을 팔아버리면 저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제사 지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집을 붙들어 놓은 거라고. 집을 붙들어 놨지만은 많이 냈다고, 헌성을. 그래 내가 그 공무원 퇴직하기 3년 전에 보니까 내가 돈 모아놓은 돈이 없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만약에 공무원 그 당시에 이제 3년 연장이 됐다고. 그 IMF 오고부터 원래 공무원 이제 그 정년이 60세까지인데 IMF 김영삼 대통령 그때 막 IMF 오고 이럴 때부터 공무원 그 정년을 3년간 앞당겼어요. 그래서 57세 되면은 이제 나가라 이제 이래 된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정년퇴직할 때는 그것이 이제 다시 원상복구된 거지. 다시 60세까지 할 수 있다. 원래 60살까지 하다가 IMF로 57세로 단속됐는데 다시 이제 그것이 60세까지 하기로 됐다고. 그래서 3년을 더 연장해가지고 내가 이제 조금 나았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또 허경영 우리 총장님 이제 믿으면서 아래 그 PD 수첩 이래 보니까 그 어떤 분이 뭐 자기 대천사도 하고 뭐 축복도 하고 명패도 하고 그래가지고 1억 한 4,500 정도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헌성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구체적인 말은 못하겠지만은 또 그리고 이제 총선에도 출마하고 이랬잖아. 내가 나 뭐 대천사는 아니지만은 뭐 깊은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그런데도 이제 뭐 이런 집을 지키고 있다는 거 참
대단하지. 어찌 보면은 빈 털털이 돼가지고 있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이래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을 잘 구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다니는 직장이 뭐 잡부거든요.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변을 정리정돈을 엄청 잘합니다. 지갑 안에 말이지 뭐 옛날 그 영수증 같은 거 이래 있으면 아주 안 좋다 그러네. 하여튼 지갑도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해야 되고 이것이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 그래요. 하여튼 뭐 정리정돈 아예 몸에 배어 있습니다. 배어 있고 또 공무원 생활 할 때 점심시간 되면 꼭 비닐이 봉지하고 집게 들고 나가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젓가락 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제 그 다 주위에 있는 담배꽁초 같은 거 뭐 쓰레기 이런 거 엄청 주워가지고 버리고 주변이 깨끗해야 기분이 좋은 거야. 우리 중동부 수도 사업소 있을 때도 그렇고 강서 수도 사업소 있을 때도 그렇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퇴직하고 이제 또 이 회사에서 뭐 공고를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내 같은 사람을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일을 했지. 일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굉장히 청결을 중요시해요. 깔끔하고 청결, 정리, 정돈 이걸 엄청 중요시한다고. 그리고 주위 환경을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내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거야. 나도 그런 일을 자발적으로 하니까. 지금도 뭐 무보수로 주변을 청결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오늘같이 이제 이렇게 쉬는 날에도 청소 많이 하거든. 저 대신동 가면은 엄청 한다고. 그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누가 뭐 시청이나 구청에서 내한테 봉급 주는 거는 한 번도 없지.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이 이제 사과라든지 좀 먹을 것 갖다 주는 사람은 간혹 있어요. 간혹 있다고. 아이고 아저씨 때문에 동네가 환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이러면서 사과를 몇 개 갖다 주시는 그런 할머니들은 있고 앞집에서는 이제 추석에 이제 뭐 비누 세트 하나 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더라고. 그런 거는 있는데 뭐 특별하게 그건 없어.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래 깨끗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한 8년 전에 이 회사에 왔다. 뭐 정년퇴직하고 바로 이 회사 왔으니까 회사에는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 와서 보니까 진짜 잡목 막 이렇게 회사 주변에 풀이 막 우거지 가지고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그 잡풀 전부 제거 다 했지 내가. 하고 보니까 구석구석에 거미줄 뭐 이런 게 엄청 끼어 있더라고. 그거 전부 다 제거 다 했지. 또 하고 이제 작업복 빨래하는 것도 그 당시는 이제 직원들이 막 그 일하면서 빨래하고 막 이런 데 신경 쓰는데 내가 이제 맡아서 이래 버리니까 직원들은 엄청 수월치. 그러니까 직원들이 복지가 좋아진 거지. 그 주변 환경에 이제 그 샤워실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샤워실을 우리 지역에 내가 공무원 생활에 있을 때도 할 때도 우리 그 공무원들 쓰는 샤워실이 있어요. 샤워실 보면은 정말 추졌다고. 그 사람들이 딱 샤워만 하고 가지 주변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이용하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한 명도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제 강서 수도 사업소지 그 샤워실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내가 발령받아 첫 가서 보니까 이거는 막 진짜 추접더라고. 그 사람들은 와서 딱 샤워만 하고 딱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샤워하다 보면 머리카락 같은 게 이래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뭐 불필요한 거 뭐 많이 버리고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하나 뭐 신경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 나는 그런 거 못 보거든. 아주 막 팔 걷어 놓고 이제 막 청소를 했지. 그러니까 보니까 샤워실 안에 보니까 무슨 가발 있잖아요. 가발
가발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 그게 뭐냐 하니까 하도 머리카락이 많이 이제 빠지니까 그것 하나 물 내려가는데 거기 있는데 보니까 가발 하나 벗기는 것만큼 그 머리카락이 많더라고. 그걸 전부 다 수거 다 했지. 쓰게 해가지고 안에 오니까 막 굉장히 추졌더라고. 그걸 깨끗하게 했지. 깨끗하게 막 하고 바깥에도 보니까 막 먼지가 쌓여가지고 막 몇 센치가 돼 먼지가. 닦고 쓸고 닦고 쓸고 버리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깨끗하게 해놓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버리고 버리고 청소. 우리가 맨 처음 오니까 샤워실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제 깨끗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데 도저히 이 전문적인 하나의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느끼니까 이제 거기서 회사에 이제 그 공고를 한 거야. 이런 사람 요청한다. 이제 그렇게 모집을 해놨더라고. 그래 갔는데 보니까 샤워실 보니까 내가 그 강서 수도사업소 근무할 때 내가 처음 발령받아 갔을 때 샤워실하고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쁘니까 막 샤워하고 버뜩 가버리고 나머지 청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신경 쓸 시간도 없고 마치고 나면 빨리 집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이라고. 그것을 내가 한 번 해놓은 경험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지웠지.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은 저를 좋아하죠. 뭐 저는 뭐 태생이 그 선천적으로 그런 걸 깨끗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기대 이상으로 깨끗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장님께서 이제 퇴근하시면서 한번 쓰고 한번 봐요. 이렇게 뭐 청소 상태가 어떻는지 이제 이렇게 정리정돈 상태가 어떻는지 쭉 보고 할 때 내가 또 그 옆에 있어서 나 퇴근이 조금 늦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사장님께서 그 가면서 좀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면서 돈을 하여튼 30만 원인가 10만 원도 한 번 줄 때도 있었고 한 30만 원 줄 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참 이 이야기 또 딴 사람 들으면 하여튼간에 뭐 그렇게 받은 적도 있어요. 몇 번 받았어요. 저러니까 그러지 잘못하면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임만 이리 와라 이래가지고 안 그러면. 하여튼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연봉을 책정하고 입사를 한 거예요. 2016년 9월 1일 날에 들어갈 때 연봉 책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가 2024년이니까 8년째잖아. 8년째 매달 급료가 오르는 거야. 매달. 일을 잘하니까 또 이제 회사가 잘 되고 발전을 하니까 일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공장 2개가 있다 이러면 지금 3개가 되고 이제 4개가 되고 이제 공장이 5개가 된단 말이야. 이제 심지어는 아이고 이러다가는 한 사람 더 덜 나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꾸 이제 일하는 구역이 넓어지고 공장 구역이 이제 넓어나니까 그런데도 워낙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일 처리를 깔끔하고 신속 정확하게 하고 또 오래 하다 보면 요령이 많이 생겨요. 나쁜 의미에서 요령이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노하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 처리를 버떡버떡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께서도 봉급을 많이 올려주지. 몇 번 올렸다고. 많이 올렸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계약서 보면 나오거든. 연봉 계약서가 계약서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거기 보니까 한 5번인가 6번인가 올렸다고. 8년이 있으면서 6번 되겠네. 왜냐니까 봉급 동결이 2번 됐으니까 한 6번 올랐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게 말이지. 내가 조금 이렇게 형편이 낮잖아. 그래서 참 이게 허경영 신인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 분들도 그 뭐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뭐 허경영 하면은 미친놈 또라이 사기꾼 이래가지고 어제 아래 또
MBC PD 뭐 수첩인가 그거 나와가지고 더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 안 그래? 원래 우리나라 지식인들이라면은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뭐 대통령들이 지식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 양아치 같은 놈들도 있고 뭐 그러는데 양아치 이하도 있어.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중에서. 그리고 그 밑에 뭐 국무총리, 뭐 장관, 차관들, 뭐 고위 공무원들, 뭐 변호사, 검사, 의사,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전부 다 보면 지식인, 뭐 대가리에 먹물이 좀 든 놈들 아니야. 그런데 그 애들이 지적 교만이 있고 오만방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만불손하고 오만방자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못하고 있다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불손하고 뭐 이런 때문에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이렇게 잘 따르다 보면은, 그게 이제 열심히 믿다 보면은, 아래도 신인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축복을 무료로도 주든,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로도 줘요. 그러나 왜 돈을 100만 원 받느냐? 받아야 또 하늘군 건립을 하잖아.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온단 말이야. 찾아오면은, 뭐, 지금 뭐, 조그마한 교회 하나 수준으로 해가지고서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다 포용을 못 하거든. 최소한 그래도 한 1억 평 정도 되는 그런 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뭐, 본인을 위해서 뭐 쓰는 거는 없다, 이 말이야. 없어요. 그리고 본인 방에 신인님 있는 방이 화장실에도 꽉 뭐 물건이 꽉 차 있고 샤워도 제대로 못할 그런 입장이라고. 그 단칸방 하나인데 거기서 막 책이라든지 기타 서류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무시는 그 공간은 불과 얼마 안 돼. 사람 한 사람 누우면은 겨우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축복이라든지 명패, 이제 기타, 이제 이렇게 대천사 입이 받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무료급식도 하지만은, 또 실제 이제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이제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에도 나오셨고,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늘군 건립을 박차를 가야 돼. 어차피 다 미래를 환하게 보시니까, 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찾아오니까 그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제 축복비를 받는 거단 말이에요. 받는데 그 PD 수첩을 제작해 놓은 이 사람들 그 머릿속에는 뭐냐 하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수많은 사이비 종교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자기 대가리는 그것밖에, 머리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하는 것도 아니고, 뭐 김현정의 뉴스에서 보면은 김현정이라고 있어. 이 사람도 뭐 기독교 뭐 신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일반 상식은 있어요. 상식은 있는데 자기 머리로서는 그 목숨 바쳐 이 신앙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내가 그 뭐 하버드 대학 교수들 뭐 이래 보면은 하버드 대학 교수들, 우리나라 교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버드 대학 교수들을 뭐 나는 아주 개똥처럼 바빠요. 왜냐니까 거기는 진실하게 신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이 많이 번쩍거렸는데 하여튼
지금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한 8년째 하면서 봉급이 6번 올랐어요. 여섯 번 오르다 보니까 종합소득세를 뭐 작년에는 금년에 2022년도 그 한 500만 원 냈지. 그리고 원래 작년 거는 이제 한 지방세하고 포함해가지고 한 70만 원 냈고, 그 정도 같으면은 많이 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주변을 청결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자기 모든 것이 자기 한 행위가 자업자득이니까 뭐 그런 것을 내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직장이 또 들어오게 되고 뭐 진짜 그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막노동하는 사람이 제일 편하고 좋은 거예요. 제일 마음 편하고 그래요. 남한테 속이는 것도 없고 이중 계약하는 것도 없잖아. 1억 원짜리인데 2억이다 이래가지고 그건 뭐 모르니까 계약서를 그렇게 쓰니까 그 사람들은 몰라요. 계약항으로 보면은 뭐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 그런 범죄꾼들. 오늘 윤창중 씨 그 저기 커뮤니티를 그 내가 쭉 보는데 그분한테 참 미안해. 왜냐니까 윤창중 씨하고 공희준 씨한테도 그좀 언젠가는 좀 후원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어요. 내가 후원하는 것은 이제 박인수 선생님한테 후원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제일 후원을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허경영 신인님께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뭐 후원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다 못 해주니까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고. 미안한데 그 허경영 우리 이제 신인님께 대한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자 섭리 회원에 이제 등록이 돼 있잖아. 등록이 돼 있고 또 국가혁명당에도 이제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국가혁명당 당비 따로 본자 섭리의 이제 당비 따로 그 섭리의 회비 따로 그래요. 그리고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자 섭리회에 이제 또 우리 좀 뭐 내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뭐 인원수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적지 않는 금액이 이제 이렇게 후원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리고 또 오늘 토요일이잖아. 좀 있으면 또 이제 토요 강의 하면은 이제 또 무료급식 하는데 또 이제 후원을 전화 한 통화 해줘야 된다고. 그것이 그 토일 다 하면은 10번 돼요. 10번. 10번이면 10만 원이에요. 뭐 적은 돈이 아니라고.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만 하지. 지금 이제 토일은 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안 합니까? 그거만 해도 그렇잖아.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윤창중 씨한테는 후원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공희준 씨한테도 아직 후원을 못하고 있고. 참 진짜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윤창중 씨 그 커뮤니티를 보면서도 참 진짜 죄스럽기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 보니까 오늘도 뭐 좀 유익한 글을 많이 적어 놨더라고.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내노라고 하는 그런 사회 성공한 사람들, 정치인들, 뭐 재벌들 이런 사람들 남들이 보면은 아주 뭐 부러울 정도로 성공했다고 할 사람들이 실상을 윤창중 씨가 잘 알고 있더라고. 거기는 이제 실제 이제 서류상은 부부인데 실질적으로는 남남과 같이 사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서류상은 부부인데 이제
남자는 딴 여자하고 이제 이렇게 동거하다시피 하고 있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우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이 메있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노라는 그런 정치인들 가운데에 이제 뭐 당뇨가 오면은 그 뭐고 성생활을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당뇨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잘 처먹어서 그런 거란 말이야. 자기 혼자. 소아당뇨라고도 있다 그러더라고. 어린애들이 당뇨가 생긴다는 것은 부모들이 돈을 벌 때 정당하게 벌어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정당하게 벌었으면은 좀 천지는 나와 동근이다 말이야. 천지가 일시무시를 할 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할 때 그 하나가 아니고 전체는 우주는 나와 한 몸이다 말이야. 전체가. 그걸 동체대비심이라 그러거든. 동체대비심. 이웃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이런 마음가짐. 우주의 씨앗에서 이 The Seed of Universe, 우주의 씨앗에서 이 전 세계 모든 삼라만상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나와 한 몸이야 말이야. 그런 것을 생각할 텐데 주변에 무슨 좀 어렵고 힘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좀 도와줘야 되잖아. 내가 얼마 전에 오늘 모처럼 내가 이야기를 뭐 길게 하는데 끝까지 볼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집에 이제 문상을 갔다고 어떤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내하고 잘 아시는 분이지.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잖아. 누구라면은 내가 뭐 밝힐 수는 없고, 내가 문상 가야 될 입장이니까 그 문상을 가도 그냥 부조를 해야 되잖아. 그것도 기차 타고 갔다고. 여기서 부산에서 멀리까지 저기 멀리 갔어요. 기차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돼. 어떤 위치다 그러면 또 누군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기차 타고 몇 시간 가야 돼.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가면 어떻게 돌아갔었느냐 이걸 말을 하잖아. 말을 하는데 이제 자기 남편이 원래 이제 좀 아프다 보니까 자기 이제 뭐 병 소환을 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자기 남편보다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다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치료비가 엄청 나왔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 1억 가까이 나왔더라고. 1억.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말이지. 그 치료비가 나와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자녀로서는 자녀가 몇 분 된다고. 자녀가 4분이야. 아들 셋이고 딸 하나더라고. 그런데 이거 예를 들어서 뿜빠이를 한다 하더라도 안 그래? 뿜빠이를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낸다 하더라도 2,500만 원 정도는 내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거 상당히 큰 부담이잖아. 2,500만 원 낸다 그러면. 그래서 걱정되시겠습니다. 내가 참 그런 이야기를 했더만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 아니 병원비가 1억인데 어찌 그거 괜찮느냐고 내가. 그러니까 뭐 예금해놓은 돈이 있다 그러더라고. 예금해놓은 돈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뭐 알뜰살뜰하게 비자금을 이제 생활비 이런 거 놓으면은 뭐 아들 딸들이 이제 뭐 용돈을 주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간에 뭐 알바 비슷하게 또 남편이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노후에 쓸 돈을 이제 이렇게 모아 놓은 거야. 모아 놓은 돈이 뭐 몇 억이 있는가 봐. 그 당시 한 3, 4억, 4억 정도 있는 걸로 내가 들었다고. 있다 보니까 뭐 1억 이거는 이제 병원비에 줘도 뭐 관계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내가 그러니까 한 4억 정도는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그 당시에는 내가 강정산을 열심히 믿었을 때니까 빚 지고 있었지. 빚 융자내 가지고 막 성금 내고 할 때예요. 그래가 이자 내고 할 때예요. 이자 내고 어떻게 이제 또 돈을 모아 가지고 원금 갚기도 하고 그럴 때니까 그런 거 부채 없이 3, 4억 정도 있다는 것은 나는 볼 때는 완전히 별천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말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쪽 한 몇 년 있다가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한 1년 조금 있다가 자기 남편도 돌아가시더라고. 그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야. 그 남편 돌아가실 때도 한 1억 정도 병원비를 지출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남았겠지. 원래 4억이 있는데 자기 부인 돌아갈 때 1억 썼고, 아저씨 돌아갈 때 1억 썼고, 한 2억 정도 남은 건데요. 그 자녀들이 이제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보고 내가 느낀 게 있어요. 그분이 주위에 살아있을 때 많이 베풀었냐?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문산 갈 정도면은 두 분 다 같이 갈 정도면은 내하고는 아주 뭐 가까우니까 그 내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 드리기는 죄송하지만은 내가 그분들로부터 눈깔 사탕 하나 받은 게 있느냐? 그런 건 없거든. 그래서 내가 반성을 했다고. 그러면은 돌아가셨을 때, 평생에 살아있을 때야 말이야. 살아있을 때 참 동체 대비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선행도 하고 이랬으면은 굳이 병원에 그렇게 돈을 갖다 줄 필요가 있겠느냐. 병원에 2억을 주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느꼈다고. 나는 살아있을 때 뭐, 내가 언제 이제 이렇게 뭐, 죽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저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한테 좀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병원에는 내가 그것이 갈 입장이 안 되지. 그런데 뭐, 가가지고 뭐 살아보겠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남한테 좀 이렇게 베풀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그런데 소아당뇨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모들이 말이지 남의 고통에 신경을 안 써. 자기 혼자 잘 처먹고 말이지 뭐 좋은 음식 많이 처먹다 보면은 남의 불행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천벌을 받게 하는 것이 자손한테 천벌을 내리는 것이 소아당뇨가 아닌가. 자손들 소아당뇨 걸린 사람 앞에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이게 좀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할 때에 주위에 이웃에 좀 불편하게 한 사람은 없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어떤 모 재벌이 내 이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재벌이야, 재벌인데 뭐 요즘 이혼소송하고 한참 이랬었는데, 그 딸 둘이고 아들 하나인데, 아들 하나가 소아당뇨더라고. 그러니까 소아당뇨 오지. 이러니까 얼마나 그 부모님 입장으로 봐서는 상처가 컸겠느냐고. 뭐 다행히 이제 소아당뇨하고 또 당뇨하고 같이 사는 법을 배웠다 그래가지고 뭐 좀 대학교도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또 그런 대로 다 사회생활을 하는가 보던데, 당뇨가 있으면 생생활을 못 한다는 말이 있어요. 나는 오늘 그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간에 그 뭐 잘 나가는 어떤 정치인이라고 정치인인데 성생활을 못하니까 이제 부인으로 봐서는 좀 뭐 어떤 또 여성으로 이제 뭐 또 그렇게 대기 또 밝히는 여자들도 있으니까 남자 하나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들도 있거든요. 이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스페인의 어떤 그 국왕의 부인은 자녀를 10명 낳았는데 10명 다 그 아버지가 틀려. 그러니까 불륜 대상자가 10명이란 말이에요. 10명. 왕은 바보 천치고 그런 스페인의 그 왕비가 있었다고. 고야가 이제 그린 그림이 모델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여자들 뭐 남자 하나로서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들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 정치인의 부인이 이제 뭐 남자를 밝히니까 자기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웬 남자가 자기 여자하고 같이 이제 쉽게 말해서 섹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제 자기 사회적인 이미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막 모른 체 하고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고 또 뭐 여자는 또 이제 계속 바람을 피우고 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오늘 윤창중 씨 그 커뮤니티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하여튼 소아당뇨 이런 거는 마음을 바로 쓰게 되면은 없어지는 병이라고. 자, 오늘은 그만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그 박인수 선생님은 지금 이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이분은 자꾸 이제 그 허경영 신인님은 기축생이단 말이야. 소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강정산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세계를 이렇게 쥐어잡는 실질적인 이제 세계 황제는 소띠로 온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허경영 소딸놈 거기 있었구나. 그렇게 강정산의 말에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허참봉이로구나 이렇게도 했단 말이야. 허시성을 가졌단 말이야. 그랬는데 지금 박인수 선생님은 처음부터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그리고 박인수 선생님은 26살 때부터 공부를 엄청나게 했는데 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금. 그래서 금이 한 8천만 톤이 어디에 있다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도 해요.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나는. 하여튼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UFO에 대해서도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뭐 세계 역사는 말로 표현할 것도 없고 그러는데 이제 여왕개미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제 통치하실 그런 황제가 이분은 자꾸 그 닭띠로 온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닭띠 같은데 횟수도 이야기해요. 1957년 정유생이라 그러거든. 내보다 한 살 적은 사람으로 온다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내하고는 안 맞잖아. 나는 허경영 신인님을 생각하는데 근데 박유순 선생님은 공부를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신 분인데 왜 닭띠로 오시는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좀 더 알아보고 내가 이제 또 이분하고는 서로 교류가 되니까 그분이 또 공부하신 것을 내가 또 다 알고 그 이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해가지고 한번 허경영 신인을 그분에게 한번 알려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전사들이라고 하시는 그 성이 최씨 같은데 이분이 또 최근에 책을 썼고 이랬는데 이분이 쓴 책을 이제 또 공부도 하고 싶고 그래요. 여하튼 그건 그렇고 뭐 정말 허경영 총장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또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내 같은 경우는 1억 받으면 바로 대천사입니다. 뭐 대천사 값이 오르면 또 할 수 없지만은 그리고 나는 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래요. 나는 그 우리 뭐
내하고 아주 친하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늘군 가자는 말은 내가 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본인이 마음에 땡겨가지고 열심히 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뭐 대신 뭐 회비를 내준다든지 이래가지고 가잖아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정회원 가입하라 이 말도 안 하고, 정회원은 내가 이제 내 통장에서 내가 빠져나가도록 몇 사람 이렇게 해주는 거는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래요. 허경영 총장께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이제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씩 통장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 8천만 원은 본인이 쓰고 2천만 원은 내가 좋은 데 쓰라는 데 쓰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이게. 그때는 내를 믿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기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받으면은 대천사까지는 안 되겠지만 축복 명패 이렇게 할 사람은 내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내로 인해 가지고 할 사람이 많아요. 내를 믿고 할 사람이 많다고. 내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대천사는 아니지만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만 들어오면 뭐 바로 나는 대천사 받을 거예요. 그 돈을 돈으로 보면 안 되거든. 그런 거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민배당금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정말 공부만 하고 싶어. 빛의 전사들, 그리고 부자 요술 램프,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세계사를 쓴 박일수 선생님이 쓴 그 서적을 다시 찬찬히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나라 원 역사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도 강의를 여러 번 하셨지만은 그거하고 비교 대조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보고 싶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설득을 하고 싶고 그래요. 그게 내가 솔직한 심정이라고.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이제 지금부터인데, 뭐 내 방송 끝까지 이제 잘 들어보고 하신 분은 지금부터 이제 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중에서 양아치보다 못한 년놈들도 있어요. 양아치보다.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이 모든 사람들 다 끌어모아 봐봐야 그 영적 수준이 개미와 파리, 목이 빈대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뭐 대통령도 예외 아니지. 지금 이제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제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하느냐? 왜냐하면은 20대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쫓겨나가는 대통령이다 말이야. 그러면 21대 대통령은 세계를 통일하는 대통령이라고. 그게 누구냐? 그게 허경영 총재입니다 말이야. 그러면 이게 과연 언제쯤 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 보라고. 지금 어느 도단 시대예요. 내가 허경영 모자, 어제 내가 회식하러 갔어요. 우리 아는 분하고, 아래도 며칠 전에도 회식했는데,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어제도 내가 저녁을 같이 먹었다고. 뭐, 먹는데, 허경영 모자, 허경영 사진이 들어있는 티샷을 입고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이분이. 그래서 어제도 그 모자를 안 쓰고 갔어. 안 쓰고, 티샷에도 허경영 모자, 얼굴이 없는 걸 이제 입고 갔다고. 그런데 뭐 허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 길을 막아버려요. 그 왜냐니까 무슨 하도 아래 그 MBC에서도 막 그런 말도 했지만은, 얼마 전에도 그 뭐 TV조선이라든지 SBS 이런 데도 막 방송을 하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게 뭐 무료급식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좋은 거는 안 내보내준다고. 그리고 이상 야릇하게 정말 불러여 먹고 이렇게 몸이 많이 좋아진 거, 뭐 거기에 대한
우유가 정말 썩지 않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도를 안 하고 이상하게 좀 이렇게 편집 같은 걸 해가지고 불로유 하면은 아주 안 좋은 인상을 주게끔 이렇게 편집해서 보도를 하거든. 처음에 그 MBC 그 PD 수첩이를 보면 환자가 막 죽는 모습부터 논다고. 그래가지고 불로유 먹고 죽었다는 식으로 편집 보도해서 하니까 일반 사람들을 볼 때는 그게 아주 이미지가 나빠지잖아. 그러면 허경영 하면은 그 수많은 사이비 종교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사회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적각 국소시켜라.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런 잘못된 보도를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21대 대통령은 허경영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20대 대통령이 과연 언제까지 하느냐, 윤석열 정부가 언제까지 가느냐, 이제 이거예요. 이래 볼 때에 우리나라에 내가 그 법사님들, 그리고 이제 그 법사님은 남자, 그리고 보살님은 여자, 그런 무속인들이 많아요. 신점을 보시는 분이 많다고. 신점을 딱 보면은, 이거 사주도 필요 없어. 그냥 그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을 생각만 하라 그러거든. 그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대체적인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은 이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가 새창살이 보인다 이러거든. 새창살 구속되거나 안 그러면은 건강상의 이유로 쓰러질 수도 있다. 치매라든지 뇌졸중이 올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끈이 떨어진 거야. 끈이 떨어지니까 그 높은 낭떠러지 위에서 끈을 잡고 있는데 거의 칼로 끈을 잘라버리면 끈이 뚝 떨어져가지고 밑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런 형국이다 이거지. 대체로 보면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신 사람을 다 찾아가서 그렇게 인터뷰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 난 그것을 거의 다 본다고. 말이야. 하루에 한두 개씩 꼭 올라오거든. 그걸 다 봐요. 자, 그런 걸 보면 참고를 할 수 있다고. 이 정부는 끝이 났다 이미. 그리고 얼마 못 간다. 올 가을 안 그러면 내년 초 이래 지금 달을 따진다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그런데 정강훈이라고 있어요. 목사인데 내하고 나이 동갑인데 나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직자들 다 끌어모아 봐봐야 그 영적인 에너지가, 영적인 것이 파리 빈대 모기와 같다고 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게 한심한 사람들인데, 허경영 신인임을 모르는 한심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정강훈 목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좀 특이하게 뭐냐면은 좀 사람을 동원하는 그런 파워가 있다고. 특히 이제 광화문 집회라든지 여기서 이제 민주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는 집회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마다 몇 년째 하고 있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불 집회를 계속 한 사람이 정강훈 목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물을 섞어버리는 거야. 한쪽에서는 윤석열 지지하는 선언을 정강훈 목사가 하고 한쪽에서는 윤석열 좀 빨리 내려온나 이렇게 하는 집회가 있고 이 두 개로 딱 나눠졌는데 정강훈 목사가 어제 6월 6일 날이지 어제 아래 부터 이제 반대되는 말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22대 총선에 말이야 22대 총선이 지난 4월 10일 날 있었는데 그때 자유통일당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후보를 많이 냈어요. 후보를 많이 내가지고 지지율이 한 6%까지 나왔어요. 6%까지 놓으면은 몇 사람 당선이 된다고. 되는데 결과적으로 두대를 보니까 3%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한 사람도 자유통일당에서는 그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이래서 이제 부정투표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해요. 언급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냥 막연하게 부정투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물증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정강훈 목사를 지지하시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여기 국가혁명당에서는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시는 분들에게는 그 국가혁명당에 우리 내 같은 경우도 가입돼 있지만 이런 거는 회비를 한 달에 뭐 몇만 원씩 내잖아. 만부터 내잖아. 그 사람 나도 이제 뭐 국가혁명당에 이제 회비를 내고 있지. 그리고 내 같은 사람은 이번에 몇 번을 찍느냐고 16번을 찍었지. 분명하잖아. 나는 뭐 허경영 아니면은 죽는 사람인데. 그렇듯이 정강훈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자유통일당. 이 사람들은 회비를 내는 사람들이고, 그 투표했다는 그 확인증, 투표 확인증도 있고, 자기가 당비 냈다는 그 어떤 그 확인증도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 어느 동네에 그런 사람이 한 30명 된단 말이야. 그 어떤 그 한 지역구 투표구 안에.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자유통일당 그게 아마 9번인가 그럴 거야 아마. 거기에서 이제 그 비례대표 투표지가 한 사람도 안 났다. 제로야, 제로. 그러니까 이것이 가짜다 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 어떤 뭐 그게는 어떤 이현재 목사님인가? 내가 얼핏 들었는데 거기는 이현재 목사가 이제 자기 표가 1200표 정도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역하고 비례하고 두 개 찍잖아요. 그러면 비례도 아무리 못해도 1200표는 나와야 되잖아. 안 그래? 이현재 목사를 이제 그 사람이 자유통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놓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비례대표도 그래 나와야 되는데 비례대표에서는 그게 한 절반밖에 안 나왔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이게 틀림없이 부정투표가 틀림없으니까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밝혀라. 3개월 시한을 준다. 3개월, 6, 7, 8, 이제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줘가지고 그때까지 밝히지 않으면은 윤석열 타도 운동을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 됐냐니까 그게 다 돈 문제가 개입돼 있다고. 그 이번에 그 비례대표 자유통일당에서 할 때에 아마 150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한 사람도 당선이 안 됐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돈 문제로 복잡한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 부정투표가 틀림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지시를 해가지고 3개월 뒤에 22대 총선을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그게 안 하면은 이제 타도 운동을 하겠다 이거지. 윤석열 정부 물러가라. 자기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새 대통령이 누군지도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강훈 목사가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이번에 그 공희준 평론가 이야기하듯이 뭐 지금 지난 2022년 4월 10일 총선에 물이 95도까지 올랐다 그러거든. 물이 100도가 되면 펄펄 끓잖아. 끓어가지고 이제 이게 터지는데 지금 이제 총선 때 95%까지 올라왔는데 조만간에 이제 공희준 평론가는 내년 이제 재보궐선거 내년 봄에 되면은 100%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이제 대선이 내년 봄이 아닐까. 처음에는 올 가을로 이야기했다가 내년 봄으로 이야기해요. 이제 또 어떤 분은 또 금년이라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의료 대란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제 의사들이 6월 17일부터 의료 행위를 이제 이렇게 중단한다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물론 뭐 특별한 거 한두 개는 하겠지만은 대체로 보면 이제 중단한다. 이제 이래 되면은 이것이 또 딴 데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 뭐 우리나라의 서울대 병원이 좀 이렇게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 뒤에 뭐 연세 의료원도 있고 뭐 또 여러 군데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환자들이 들고 일어난단 말이야. 환자들이.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내려앉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러니까 이 보수 정권을 윤석열 정부는 원래는 보수 정권이 아니지. 문재인을 문재인에게 충성을 하고 노무현을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윤석열인데,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으로 출마할 때는 국민의힘 보수당 후보로 출마를 해가지고 보수 인사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 보수 인사가 아니라고. 그런데 보수를 이제 지탱해주는 세력 중에 하나가 의사 집단이라고. 의사들은 2022년 상구 대선 때에 거의 8, 90%가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줬다고. 그런데 그 의사들이 싹 다 돌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병대 이 사람들도 그 보수 집단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해병대 이 출신들, 이런 군인들이 전부 다 국민의 힘을 밀었는데 지금 이제 최상병 사건으로 다 돌았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잖아. 무너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중앙정보부라든지 치안본부 또 보안사, 여기서 아주 겁나는 데단 말이야. 초법적인 어떤 그 단체예요. 그래서 정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걸거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데려가지고 아주 막 사람을 죽이거나 장주나 이런 사람들 좀 의문사가 있잖아. 장주나라든지 또 기타 뭐 김두한이 같은 이런 사람들도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그냥 이빨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이런 무시무시한 데가 있다고. 그리고 뭐야 전두환 대통령 때 말이지, 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전부 다 치안본부, 중앙정보부, 뭐 국가안전기획부지. 그 당시는 보안사 이런 데 끌려가가지고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그리고 김종필 총리도 자기 과업을 받는 거지. 자기가 5.16 때 그 장도영을 잡아넣었거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 초대 중앙정보부장이니까 그 당시 5.16 혁명 일어날 때 많은 사람을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험한 일을 시켰다고. 근데 자기도 똑같이 당하는 거야. 20년 뒤에 전두환 일당한테 그렇게 똑같이 그런 험한 일을 당했다고. 울고 불고 그랬지. 전 재산 다 뺏기고 똑같은 일을 겪는다고.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단 말이야. 여하튼 그런 무시무시한 데가 있었는데 이제 민주화가 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민주화 운동이 되다 보니까 다 없애버렸거든. 이거 힘을 다 빼버린 거라고. 국정원도 힘 빼기 시작하고, 중앙정보부도 힘을 빼, 보안사 힘을 빼, 치안본부 힘을 빼. 그러면은 그 국가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것이 박철원이거든. 박철원이가 눈에 가시라고. 자꾸 바른 말을 하니까 박철원이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되나? 내각제 분명히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이유 불문하지 말고 무조건 잡아 넣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단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이제 홍준표가 거기에 들어서 가지고 대통령의 뜻에 의중에 맞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무시무시했던 국정원, 중앙정보부, 기무사, 치안본부 이런 힘의 공백을 검찰이 전부 다 가져갔다고. 옛날에는 두드려 패고 이랬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다고. 압수수색, 기소, 그리고 일단 포토라인에 세우고 언론을 동원해서
사람을 반명예를 완전히 없애버리거든. 그리고 조작, 날조, 허위 수사를 하게 된단 말이야. 위정교사도 하게 되고. 그게 시초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그런 거라고. 그리고 박철원이가 구속될 때 박철원이는 이빨 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자기가 절대 잊지 못하는 사람이 홍준표고, 그 다음에 강재섭 저 당시 그 새누리당 대표였던 사람이에요. 그 홍준표를 이어받은 그 검찰들이 계속해서 이제 윗사람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잘 따르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허위 날조를 많이 해. 위정교사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특수부 검사들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출세 가도를 달린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괴물 중에 괴물이 탄생됐는데,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런 희한한 괴물이 탄생된 거라고. 지금.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다 죽지만은 오직 유일하게 변희재가 거기에서 끌려가지 않아요. 변희재의 진실투쟁, 딱 자기는 깜방 가도 좋다. 나는 진실을 향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하는 독종이 나왔다고. 지금 독종 중에 독종 중에 독종이 변희재라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저 해병대 그 수사사령관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들도 진실을 위해서 우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집단 항명으로 지금 이제 구속돼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박정훈 대령이 이 수사를 잘한 거단 말이야. 임성근 해병대 1군 사령관이 부당하게 지시한 것이 맞거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구속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그런데 이걸 빼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못됐잖아. 진실투정을 하듯이. 변희재가 진실투정이라고. 변희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소속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변희재가 욕을 많이 하고 말이지. 이렇게 험한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왜 이런 말을 올리느냐. 뭐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변희재 씨가 읽은 책만큼 읽었나? 어? 변희재 씨 직업이 뭐냐 하면은 피고야, 피고. 세상에 직업이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는 있지만은 뭐 세무사, 공무원 이런 거 있지만은 피고라는 직업이 있냐? 피고는 뭐고? 판사 앞에 가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피의자가 피고잖아. 그만큼 고소 고발을 많이 당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하루에 3개 출판하는데 하루에만 3개 재판정을 3개 간다고. 이런 건 저런 건 저런 건 해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한 건이라도 있을까 말까 한데 보통 사람들은. 이분은 하루에도 3건 정도 갈 정도로 많이 간다고. 그래서 피고야. 직업이 피고. 그만큼 진실투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 장시호에 대한 그 진실, 이것이 곧 이제 터지게 되고, 태블릿에 대한 진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에 태블릿이 원래는 그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거란 말이야. 김한수 거고, 이 태블릿은 안모 씨라고 하는 최순실 씨의 이제 여비서 것의 여비서의 태블릿이라고. 그런데 그걸 2개 다 최순실 거라고 이렇게 위정교사를 하고 잘못된 조사를 꾸민 사람들이 지금 그 김영철 검사를 비롯해서 한동훈이 또 현직 대통령 윤석열도 거기에 다 개입이 돼 있다고. 이것을 지금 이제 그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부정투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지를 못해. 이것은 이미 태블릿에 대한 진실, 이것은 이미 다 밝혀진 거니까 요걸 가지고 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그저 무너진다고. 한동훈이가 무너지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무너지게 된다고.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요. 그런데 정강훈 목사가 이제 손을 잡은 거예요, 지금. 왜? 부정투표, 이 문제를 해가지고. 그리고 칠 때에, 이 정부를 칠 때는 무기가 태블릿에 대한 진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지금 드러난단 말이야. 이 정부가 내려앉는 것을 육안으로 드러난다고. 드러나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허경영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데 지금 뭐 아래 MBC PD수첩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큰 새는 역풍을 안고 이제 나른다 그랬는데 뭐 정말 그 사이비 종교가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잖아. 왜 축복은 명패하는데 뭐 500만 원 천당 가는데 500만 원인데 어디 있노? 대천사 받는데 1억이 뭐고? 그러나 정말 대천사 하신 분이 한 220명 정도 되는 모양이던데 뭐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하신 분들,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뭐 한 220명 이런 분들이 맞다면은 이런 분들은 정말로 존경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죠.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분들은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들 뭐 가운데서는 자기 돈이 현금이 있어가지고 낸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대체로 보면은 대출 받아서 하신 분이 또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진짜 실질적으로 언제 허경영 총장에서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은 눈이 빠이도록 기다린다고.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대출 이자를 못 갚을 수가 있거든. 이거 10년이고 20년이고 끌고 나가면은 그거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1억 같으면 1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낸다 이러면은 그것이 이제 언제 이게 마감이 되느냐. 그러면은 뭐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받아버리면 만까지 돼버리니까 대출 이자 안 내도 되잖아. 뭐 집을 팔아가지고 뭐 대천사 되신 분들이야 관계없겠지.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데 한 채 팔아가지고 대천사 되신 분들한테는 관계없지만은 그것도 없는데 토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냈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뭐 신용대출을 받았다든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뭐 신용대출 1억 받을 사람이 없겠지만은 여하튼 딴 대출로 해가지고서 대천사 받으신 분들한테는 이거 언제쯤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가깝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뭐 진사에 성인출한단 말이에요. 원래 갑진년 내년은 을사년인데 내년 2025년에 아시아 통일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한 달이면 세상이 싹 다 바뀌거든. 멀지 않아요. 금년 안에 베니저님은 물갈이를 한다 이라거든. 공희준 씨는 원래 금년 안에 했다가 내년 봄으로 조금 미뤄진다 하더라도 뭐 다 됐잖아. 1년이면 끝나잖아. 1년이면은.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이제 정강훈 목사가 지금 이제 반대 투쟁에 들었었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이때까지는 민주화 추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반윤운동,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하는 그런 집회만 있었는데, 그거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집회 이 두 군데가 나눠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광화문에서 열렸다면은 전부 다 윤석열 퇴진운동만 하는 사람들로 하나가 돼버린다고. 그럼 이 정부가 얼마나 버티겠느냐고. 의료대란이 일어났는데, 의사들이 이제 전부 다 파업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일을 당할 때에 물이 100도가 안 되겠어. 지금 95도거든. 그럼 퍼진단 말이야. 의료대전이 터지고 또 태블릿에 대한 진실이 터지고 그리고 해병대 이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지지 기반이 없는 거야. 지지 기반이. 터지는 것만 남았고 대신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은 떨 수밖에 없다고. 진실은 다 드러난단 말이야. 얼마 전에 뉴욕에서 말이지. 아침에 영화를 내가 35분간 잠깐 봤는데 뉴욕에서 미국 뉴욕에서 15살부터 17살 되는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좀 약간 조금 불량스러운 학생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밤에 좀 약간 놀다가 멀리서 보니까 어떤 여성이 이제 조경을 하다가 어떤 남자한테 두드리 맞고 성폭행 당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어. 멀리서 보고 아이고 우리가 그런데 힘길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갔다고. 막
그걸 보다가. 그런데 순경들이 와가지고 이 5명을 몽땅 잡아갔어. 5사람. 근데 실질적인 범인은 한 사람이고, 거기서 이제 구경하다가 도망간 사람이 5사람인데, 나중에 결국 어찌 되느냐면은 이 범인은, 진짜 범인은 도망가 버렸고, 5사람이 성추행했다.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징역살해를 하게 돼요. 그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 결국 이제 징역살이를 하다가 그 하는 과정에서 엄청 고난을 받는다고. 5사람이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고, 그 가족들도 엄청 힘들지. 성폭행해가지고 그 여자를 하나 죽였는데 공범이 5명으로 돼가지고, 그래 형을 살다가 실질적인 그 살인범, 그러니까 성추행하고 살인범이 아니지, 성추행했다는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양심 선언을 하게 된다고. 그 사람도 이제 여러 죄를 짓다 보니까 교도소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저 사람이 양심이 있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내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양심 선언을 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과학적인 증거를 대거든. 실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침을 내면 DNA 검사도 하게 되고, 그것도 이제 실제 그 성추행 당했을 때 그 조사해 놓은 게 있거든. 그거 하고 하나니까 이분이 일치가 된다고. 그래서 그 5명이 풀려 나왔어요. 풀려 나올 때 그 기간이 한 10년인가 15년인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요. 그래서 4천만 달러를 배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억 정도가 될지 모르겠네. 그 청춘을 교도소에서 썼고 한 400억 정도 받은 걸로, 430억 정도 받았다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잖아. 그렇듯이 이 태블릿에 대한 진실도 밝혀진다고, 베니제 같은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베니제 씨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베니제 씨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 많다고. 베니제 씨는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보시는 분이지만은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뭐 아직까지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나라 지식인들 대부분이 그래 본다고.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된다고.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현상이 뭐냐면은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이제 그 큰 대가리급들은 전부 다 일망타진이 다 되고, 잔대가리들이 좀 남아 있는가 봐. 요렇게 되면 여기 이제 바로 밝혀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언론이 바로 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박윤수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역사는 전부 다 가짜 역사, 이런 것도 밝혀지게 되고, 총체적으로 천지개벽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불로이에 대한 진실도 일어나게 되고, 이래서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국가혁명당이 통합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1번 아니면 2번만 찍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후보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변희재 씨는 자꾸 이제 최재립 씨나 송영길을 지지하는데 차기 대통령은 허경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TV 토론을 보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불로이가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엄청난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나는 왜 확신하느냐? 나는 내 목숨을 전부 다 바쳐서 기독교 신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강정선을 또 그만큼 신앙을 했고, 그 토대 위에 참 신인님을 내가 알아보았다고. 그래서 내만큼 더 기초가 탄탄한 사람도 만나보기 힘들어. 자, 또 그만하겠습니다. 여하튼 허경영 대통령 시대 갔다 오는입니다. 오늘은 뭐
한 1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있는 이야기 쭉 뭐 마음 편안하게 이야기했네. 예. 허경영